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예고한 대로 문법 수업입니다. 자, 머리 쓸 준비 됐죠? 멍하니 듣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잠 깨고 선생님이 질문하면 꼭 영상을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고 대답도 해보면서 열심히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봅시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제발 문법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르게 발음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영어 발음만 잘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 국어의 올바른 발음도 알아봅시다. 같이 천천히 시작해봅시다. 먼저 발음 퀴즈. 맛있다 발음해보세요. 맛있다일까요? 맛있다일까요? 두 번째,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일까요? 온라인 수업일까요? 확신할 수 있나요? 세 번째, 읽어보세요. 날씨가 맑다, 날씨가 맑다. 마지막, 오늘 급식은 얘 뭐예요? 무슨 볶음? 발음의 혼란이 표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얘는 표준 발음이 쭈꾸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쭈꾸미로 발음하면서 표기를 쭈꾸미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외에 이 두 단어도 발음에 이끌려 표기를 잘못하고 있는 예인데요. 둘 중 뭐가 맞는 표기일까요? 정답은 희한하다와 인마입니다. 발음의 원리를 이해하면 표기도 쉬워지겠죠? 분명 그냥 대화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많을 텐데요. 아니죠. 울창한 산림을 어떤 사람은 산림이라고 발음하고 어떤 사람은 살림이라고 발음한다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 사이에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제법 많은 편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 살림 아니야? 산림 아니야? 아 뭐가 중요하냐? 그냥 넘어가 이럴 거예요. 그렇게 한글을 대충 쓰다가는 나중에는 대화가 안 통할 수도 있겠죠. 우리 국어의 가치도 떨어지고요. 우리말의 발음 원리를 이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발음을 사용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좋은 발성과 정확한 발음으로 가사의 전달력이 매우 뛰어난 래퍼. 이 두 분이 유명하죠. 그리고 정확한 발음으로 대사의 전달력이 매우 뛰어난 배우들. 여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병헌, 김수현, 서현진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배우, 가수 말고도 특히 성우, 아나운서들은 발음 연습을 많이 하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하는 경우에 발음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장인과 면접자를 위한 강의, 책도 많이 있는데요. 정확한 발음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스피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래도 잘하게 된대요. 보컬 트레이닝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음할 때 사용되는 발음의 기관, 이따가 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동아리가 있을 정도로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던데 공무원 시험 문제에 발음 문제가 많이 나오니 더 집중해서 공부해 봅시다. 막 소름 돋게 어렵진 않아요. 봅시다. 음운 규칙과 표준 발음을 하나씩 보기 전에 음운이라는 게 뭔지 국어의 음운 체계를 알아야 합니다. 상식 쌓는다고 생각하고 개념을 하나하나씩 알아가 봅시다. 음운이란 게 대체 뭘까? 왼쪽과 오른쪽 각각 무슨 사진이죠? 네, 발과 팔입니다. 설마 발 보고 팔이라고 하진 않겠죠? 이러한 의미의 차이를 일으키는 요소는 뭘까요? 바로 이 비읍과 피읍입니다. 그리고 누군지 아나요? 잠이 확 깨죠? 수지와 수진인데요. 검색할 때 뭐 하나 차이로 이 두 개의 사진이 뜨는 걸까요? 오, 네. 바로 이 니은입니다. 그럼 하나 더. 이 둘의 의미 차이는 뭐가 가져올까요? 눈치챈 학생들이 많기를 바라며 힌트, 아이와 오이입니다. 여기서는 아와 오가 의미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그럼 확인, 물과 불, 나와 너는 뭐가 의미의 차이를 결정할까요? 짠! 맞췄나요?
이와 같이 자음과 모음은 말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얘네가 자음일까요? 모음일까요? 알고 있죠? 위가 자음, 아래가 모음입니다. 한자로 아들자, 어미모. 왜 기역, 니은, 디귿, 자음이 아들 자자를 쓰고 모음, 아여, 어여가 어미모자를 쓰는지는 검색해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누가 더 누구에게 의지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이처럼 자음과 모음은 말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자음 기역과 모음 알을 더 작은 소리 단위로 쪼갤 수 없죠. 따라서 의미를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자음과 모음을 음소라고 합니다. 소리 소리 운 중에 드디어 가장 중요한 앞글자 음소를 배운 겁니다.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자음과 모음을 음소라고 한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뒤에 운은 운소라는 애일 텐데 우리말에서 의미를 구별해주는 요소가 자음과 모음 말고 더 있단 말이야? 궁금하지 않나요? 또 뭘까? 다음 대화를 봅시다. 우리 눈싸움 할래?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뭐가 떠올라요? 대화를 더 봅시다. 나가야 되잖아. 이 사람은 어떤 눈사람을 생각한 걸까요? 왜? 지금 하면 되잖아. 이 사람은 어떤 눈싸움을 생각한 거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긴 것은 각자가 생각한 눈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사람의 눈을 말한 것인데 남자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으로 잘못 이해한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사람의 눈은 음의 길이가 달라요. 뭘 더 길게 발음해야 할까요? 눈이라고 발음하면 이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일까요? 사람의 눈일까요? 찍어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눈 길게 발음하고 사람의 눈을 눈 짧게 발음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을 음의 길이라고 합니다. 아나운서들은 이 차이를 입에 익히는 게 정확한 발음을 하는데 꽤 큰 영향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사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눈 옆에 저렇게 땡땡 길게 발음하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요소를 운소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음소와 운소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네.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운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개념 하나 배운 거예요. 드디어 국어의 의문체계로 넘어가 봅시다. 국어의 의문체계에는 자음체계와 모음체계가 있는데요. 오늘은 자음체계만 공부할게요. 자음을 하나씩 발음해보면 금방 자음체계를 익힐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에 외우면 그건 천재니까 천천히 몇 번씩 보면서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음체계는 자음들을 소리나는 위치와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한 건데요. 국어는 자음이 몇 개죠? 가나, 다라, 마바, 사. 여기서 끊기는 거 아니죠? 14개? 더 없나요? 아마 더 쓰고 있을 거예요. 한글 자음은 19개입니다. 그럼 자음들을 분류해보기 전에 쌤도 잘 안 되는 발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선생님의 목소리를 더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벌써 선생님이 잘 안 되는 발음을 눈치챈 학생들도 있을 것 같다. 뭐게요? 몰랐으면 좋겠다. 와, 전혀 몰랐어요 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리을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오, 맞췄다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라면, 라디오 이런 건 잘 돼요. 근데 선생님이 잘 안 되는 발음은 이거 이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발음은 초통령 이 친구입니다. 얘 이름 여러분들은 발음 잘 되나요? 쌤도 신경 써서 발음하면 잘 돼요. 그런데 신경 써서 발음하지 않으면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 이렇게 한 단어 두 번째에 오는 리을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 그럼, 얘네들 이 단어들 때문에 선생님이 임용고시 수업 실연 연습할 때 진짜 많이 혼나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진짜 저렇게 화장실에서 울면서
그때 쌤도 고작 발음이 대수야? 수업 내용이 중요한 거지 생각했지만 발음이 좋아서 나쁠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계속 신경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쌤이 왜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며 어떻게 그걸 신경 쓰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이 이제 자음 체계를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가수들이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입을 움직여 긴장된 근육을 푸는 모습이 자주 보이죠? 이는 근육이 긴장해서 굳으면 발음도 엉망이 된다는 것을 경험상 잘 알고 있기에 이처럼 행동하는 건데요. 보다시피 자음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음기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조음기관이란 언어음을 만들어내는 발음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특히 발음에서 혀와 입술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요 발음기관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짠!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1번, 어디 속일까요? 네, 코 아닙니다. 한자어로 비강이라고 해요. 그러면 2번은 어디일까요? 네, 입 안, 구강입니다. 필요한 것만 볼게요. 4는 목구멍 쪽에 소리를 내는 기관. 5, 네, 성대입니다. 5, 6도 익숙하죠? 5는 입술, 6은 이입니다. 그러면 7은 어딜까? 7은 윗 잇몸입니다. 앞니 바로 뒤쪽, 한자어로 치조 혹은 치경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진짜 8번, 9번 용어를 기억해 주세요. 8번, 앞쪽 입천장. 앞쪽 입천장이 뒤쪽 입천장보다 단단해서 한자어로는 경구개라고 합니다. 단단할 경, 입천장 구개, 한자어를 썼어요. 우리말로는 센 입천장이라고 합니다. 9번은 어느 부분 같아요? 9번은 뒤쪽 입천장, 앞쪽 입천장보다 연하고 부드러워서 한자어로 연구개라고 합니다. 혀를 갖다 대보면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말의 자음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는 총 몇 개의 자음이 있다고 했죠? 19개. 이 자음을 체계화해서 정리하면 이 표가 완성되는데요. 어떻게 자음을 소리에 따라 하나하나씩 분류해놨는지 보겠습니다. 자음들을 어떻게 분류했는지 이 기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기준, 별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자음은 조음 위치, 즉 자음을 발음하는 위치, 공기의 흐름이 어디서 장애를 받는지와 조음 방법, 쉽게 말해 자음을 발음하는 방법, 그리고 발성 유형에 따라 분류합니다. 발음해보면 다 알 수 있으니 벌써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씩 볼게요. 일단 자음은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영구개음, 성문음으로 나뉩니다. 한자어라 좀 생소하죠? 우리말로 바꾸면 양순음은 입술 소리, 치경음은 잇몸 소리, 경구개음은 센 입천장 소리, 영구개음은 여린 입천장 소리, 성문음은 목청 소리입니다. 우리말이 쉽지만 한자어로도 교과서에 많이 나오니 같이 익혀두세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음을 하나씩 발음해봅시다. 먼저 비읍을 발음해보세요. 바. 뭐가 움직여서 발음돼요? 바. 네, 입술이죠. 잇몸에서 소리 난다고 하는 학생 없겠죠? 어렵지 않죠? 그럼 비읍은 양순음, 입술 소리에 들어갈 텐데 아래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 조음 방법과 발성 유형을 또 봐야겠죠? 둘 중 더 쉬운 발성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발성 유형에는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가 있어요. 비읍은 예사소리일까요? 거센소리일까요? 된소리일까요? 네, 예사소리입니다. 거센소리, 된소리에 비해 약하게 소리 나기 때문인데요. 그럼 비읍을 더 크고 거칠게 발음해보세요. 네, 피읍. 피읍이 거센 소리입니다. 파. 발음해보면 입술 소리 맞죠? 파. 그리고 비읍을 더 단단하게 목구멍의 근육을 긴장시켜서 발음하면 빠. 네, 된소리에는 쌍비읍이 옵니다. 난 모르겠다. 이 발성 유형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 하면 화장지와 같은 얇은 종이 한 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선생님처럼 화장지를 얼굴 앞에 두고 바, 빠, 파 발음해보세요. 공기의 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질 겁니다. 그럼 이제 뭐 발음해볼까요? 디귿 발음해봅시다. 다.
혀끝이 어디에 닿아서 발음되나요? 다. 윗잇몸. 이 바로 뒤에 있는 윗잇몸에 혀가 닿아서 발음되죠. 그래서 디귿은 잇몸 소리, 그 중에서도 예사 소리에 옵니다. 그럼 거센 소리에 오는 자음은 뭘까요? 디귿을 거칠게 발음해보세요. 티읕이죠? 비읍과 마찬가지로 디귿의 된 소리는 네, 쌍디귿입니다. 자음의 시작인 기역 발음해볼까요? 가. 발음해보세요. 가. 혓바닥 뒤쪽이 어디에 닿으면서 발음되나요? 입술? 잇몸? 딱딱한 앞쪽 입천장? 부드러운 뒤쪽 입천장? 목청? 맞춰보세요. 가. 네, 기역은 혀가 연구개에 닿아서 소리납니다. 마찬가지로 기역이 예사소리면 거센 소리와 된 소리는 뭘까요? 네, 카, 키읔, 까, 쌍기역이 오겠죠? 잘 따라해보고 있죠? 그럼 마지막 분류 기준, 자음의 좋은 방법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에 따라서는 자음을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눕니다. 이것도 한자어라서 용어가 생소할 뿐인데요. 발음해보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파열음은 구강의 어느 한 부분을 막았다가 터트리며 내는 소리입니다. 비읍을 발음해보면 막았다가 터트리는 소리 느껴지나요? 입을 계속 벌린 상태에서 비읍 발음할 수 있나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입을 계속 벌린 상태에서는 비읍을 발음할 수 없습니다. 가. 마찬가지입니다. 가. 막았다가 터트리며 내는 소리. 바다가 라고 외우기도 하는데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파열되는 소리다. 그럼 마찰음은 뭘까요? 시옷 발음해보세요. 파열음하고 소리내는 방법이 다르죠? 마찰음은 공기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옷이 마찰, 음인 게 포인트예요. 시옷을 TH 발음으로 발음하는 한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삼성 서비스 센터, 숫사슴 발음해보세요. 시옷 발음해보면 좋은 위치가 어디예요? 사. 앞니 바로 뒤, 윗잇몸, 잇몸 소리, 치경음입니다. 시옷을 잘못 발음하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위치를 영국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한대요. 윗잇몸에 혀가 닿아서 소리가 나야 올바른 발음 위치입니다. 시옷 발음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혀가 윗잇몸에 확 닿지 않고 마찰하면서 소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혀의 접촉면이 많아지면 디귿, 티읕, 쌍디귿 소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잠도 깰 겸 어때요? 시옷 발음 잘 되고 있나요? 사랑해를 따랑해 라고 발음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발음이 잘 안되면 시옷 발음 위치와 발음 방법 잘 생각해보세요. 유튜브를 찾아보면 관련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시옷은 거센 소리가 없죠? 마찰음이라서 그래요. 시옷의 된 소리는 네, 쌍시옷입니다. 그럼 파찰음을 보겠습니다. 이름에서 느낄 수 있다시피 파열음과 마찰음이 섞인 것 같죠? 알아챘으면 굉장히 센스 있는 겁니다. 파찰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의 속성을 다 가진 소리입니다. 파찰음의 대표가 지읒인데요. 발음해보세요. 지읒, 자, 즈. 비읍, 디귿, 기역보다 파찰음, 지읒을 발음할 때 개방이 좀 더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사항 정도로만 활용해도 됩니다. 지읒의 좋은 위치를 맞춰보세요. 자, 즈. 혓바닥 앞쪽이 어디에 닿나요? 네. 단단한 입천장 부분, 경구개에 닿아서 발음됩니다. 예사소리 지읒의 거센 소리와 된 소리는 치읒과 쯔, 짜, 쌍지읒인 거 이제 알겠나요? 말고도 비음과 유음이 있죠? 비염 있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음, 바로 콧소리입니다. 공기를 코로 통과시켜 소리를 내는 건데요. 미음, 니은, 이응이 비음입니다. 비음을 내 마음이라고 외우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단 비음을 확인해 봅시다. 비음인지 확인해 보기 전에 미음은 어느 위치에서 소리 나죠?
마. 네, 입술 소리입니다. 그럼 같은 입술 소리인 비읍하고 비교해보죠. 파열음과 비음의 차이를 확인해 보려면 코를 막고 발음해보면 됩니다. 코를 막은 상태에서 바와 마를 발음해보세요. 바를 발음할 때에는 코를 막은 손가락에 어떤 느낌도 나지 않지만 마를 발음해보면 코를 막은 손가락에 느낌이 올 겁니다. 마. 공기가 코 안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죠. 니은도 발음해보세요. 좋은 위치가 어디일까요? 나. 혀가 윗 잇몸에 닿습니다. 같은 잇몸 소리인 나와 다도 비교해보면 나가 콧소리인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비음인 이응, 응. 혓바닥 뒤쪽이 어디에 닿나요? 네, 혓바닥 뒤쪽이 연구개에 닿아서 소리 납니다. 실제로 해봐야지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좋은 방법의 마지막은 유음입니다. 흐를 유로 잇몸에 혀를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쌤이 잘 안 된다고 했던 리을이 유음인데요. 리을을 발음해보면 공기가 양옆으로 흘러나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르. 좋은 위치도 발음해보세요. 윗 잇몸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이제 하나 남은 자음, 뭘까요? 히읗입니다. 히읗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맞춰보라고 맨 마지막으로 뺐는데요. 히읗, 표 어디에 들어갈까요? 오, 눈치 빠른 학생은 하나 남은 좋은 위치가 목청 소리라는 걸 알아챘을 겁니다. 눈치가 아니더라도 발음해보세요. 흐. 성대에서 소리 납니다. 좋은 방법 또 맞춰보세요. 히읗의 좋은 방법은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중에 뭘까요? 성대에서 마찰이 일어나다 보니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히읗은 공기의 흐름이 성대를 통과할 때 마찰이 일어나면서 소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마찰음으로 분류합니다. 이제 마무리! 비음과 유음을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울림소리는 안울림 소리에 비해 작고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뚜비뚜바 보다는 랄랄라가 더 가볍고 밝은 느낌을 주죠. 울림소리도 노란 양말이라고 외우기도 하는데 외우지 않고도 여러분들은 카톡으로 많이 느껴봤을 겁니다. 이해가 잘 되니? 넵, 냉. 뭐가 더 부드럽고 귀여워요? 마찬가지. 조금만 더 쉬었다 가면 안 될까? 에 대한 대답으로 빨리 와요, 빨리 와용. 뭐가 더 부드럽게 느껴져요? 이응. 울림소리가 들어간 대답이 더 부드럽게 느껴지죠? 울림소리까지 기억해 봅시다. 쌤도 발음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기관에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그 외는 노력이나 훈련에 의해서 누구든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시간 날 때마다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한 것 같다 싶으면 자음의 분류 기준을 노트에 적어보고 자음을 하나하나씩 표에 채워 넣어보세요. 그러면 완벽히 공부가 된 겁니다. 과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나는 국어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아직 낯설면 시간 날 때 영상을 한 번 더 보세요. 복습해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올바른 발음은 최종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감성과 신뢰의 스피치 기법에 나온 문구입니다. 학교에서 딱 만났을 때 의문, 그게 뭐죠? 나는 표정이 있지 않기를. 아, 의문 쉽던데요? 기말고사 자신 있어요. 나는 표정이길 바랍니다. 기초를 탄탄하게 해놓고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재밌게 문법 수업 해봅시다. 오늘도 저작권법을 다시 한번 유의하길 바라며 수고했습니다.